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골에 아주 양지 바른 땅이 있습니다. 아주 해가 잘 듭니다. 자, 보시면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 국유지 도로이고 이 땅의 경계는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 남동향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350만 원에 샀어요. 몇 평인데 130평이고요. 2017년도에 이 땅을 3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땅을 왜 샀을까요? 그냥 묵혀두려고 샀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아담한 집을 지었어요. 이 땅을 2017년도에 샀잖아요. 이 집도 2017년도에 지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집도 양지 바른 곳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집을 살짝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작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엄청 깨끗한 계곡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 앞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긴 시골 집인데요. 이 집이 감정가가 6,2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많이 유찰됐어요. 그래서 최저가는 현재 2,139만 9천 원, 3분의 1토막이 났죠. 자,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자, 2천만 원 정도의 시골집 과연 살만할까? 낙찰받아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사실 이 경매 사건의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스토리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을 보시면은 이 집은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 집이에요. 면적이 38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약 11.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담한 집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집은 2017년도에 지은 집이고요. 평면도를 살짝 보겠습니다. 자, 집을 보시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원룸 구조이고 지금 방이 없이 거실하고 주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거실의 한쪽 길이가 5m 60cm니까 이 공간은 상당히 클 거예요. 2017년도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2020년에 이 집의 땅만 경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 건물도 있는데 왜 땅만 경매로 넘어갔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땅과 건물을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그 쓰임이 좋잖아요. 땅이나 건물 하나만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별로란 말이에요. 왜 땅만 경매에 넘어갔는지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건물 등기를 봤어요. 등기를 보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이 2023년도에 됐습니다. 2020년도 경매 당시에는 건물 등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건물 등기가 없으면은 보통 경매 신청자가 건물에 대해서 대위 등기를 하고 건물까지 경매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경매를 넘긴 채권자가 카드사였어요. 자, 카드사가 590만 원 달라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건물을 대위 등기하는 게 귀찮았는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대위 등기 없이 땅만 경매로 넘겨버려서 땅만 경매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50만 원에 거래되었던 이 땅이 경매 진행 내용을 보니까 감정가가 1,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차 매각일에 4명이나 응찰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1,310만 원을 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퀀텀 점프했죠.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을까요? 건물은 포함되지도 않은 요 땅 경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을까요? 땅만 낙찰받는 사람들의 목적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건물,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는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청구해서 다시 이 집을 경매에 넘겨요. 그러면은 이 건물은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찰이 되고 결국에 토지주가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 경우를 우리는 수많은 경매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만약에 성립한다면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토지 낙찰자는 의도대로 이 건물을 싸게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똥 밟은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일은 법원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을 따져볼 수는 있겠죠.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이다가 만약에 임의 경매를 통해서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우리는 그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의 경매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에서 법정지상권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강제경매나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즉 법에는 없지만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땅이 2020년도에 경매에 나와서 2021년도에 강제경매로 매각되어서 이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강제경매의 경우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하겠죠.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우선 이 땅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 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토리로 살펴봤잖아요. 이 집주인이 이 땅을 2017년도에 땅을 사서 그리고 본인이 이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토지 등기를 보면은 2017년 2월 20일 날 이 땅을 샀어요. 350만 원에. 그리고 나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건축주 자리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이에요. 이 초록이 땅을 사서 이 초록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2017년도에 이 집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이 초록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했었다. 그런데 강제 경매를 통해서 땅 주인만 바뀐 거죠. 원래 초록이 땅과 건물을 모두 소유했는데 낙찰자를 빨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토지주, 즉 낙찰자는 토지 낙찰자는 건물 철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요. 그리고 이 건물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 이용료, 지료만 내고 건물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토지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이 건물은 제외되어 있고 또 이 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써놨어요. 그런데도 이 땅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낙찰자는 이 땅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첫 번째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을 정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을 매매로 팔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을 할 것 같습니다.
땅은 팔고 싶은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자한테 이 땅을 사시면요, 제가 이 건물은 철거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쓸게요. 이런 경우에 아마 이런 특약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20년도 당시 이 땅은 강제 경매되었고 생판 모르는 남이 땅을 낙찰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던 원래 주인이라면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서를 이 토지 낙찰자에게 써주겠습니까? 저는 이 건물주가 미치지 않는 이상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은 절대 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두 번째 케이스는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샀어요. 땅은 안 사고 건물만 샀는데 그 건물을 사면서 토지 소유자한테 내가 이 건물주가 됐는데요, 이 땅을 좀 임대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땅에 대해서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이 임대차 계약 자체를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가 지료를 요구해서 그 토지 사용료, 지료를 토지주에게 내는 것과 이 땅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는 거는 완전 다른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주는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주택을 갖거나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토지주에게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지 않고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땅 지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료를 살펴보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요 케이스가 다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1,300만 원에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1,3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1,3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지, 아니면은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 가능성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이 건물 등기에 있는데요. 건물이 2017년도에 지어져서 건축물 대장은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에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2023년 8월 8일 날 소유권 보존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직접 소유권 보존을 한 게 아니고 대위자, 제1금융권인데 대위에서 이제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자, 이걸 왜 대위에서 소유권 보존을 했냐면은 돈 달라고 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려고 이렇게 소유권 보존을 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권리들이 건물 등기의 전부입니다. 초록이 소유하고 있고 제1금융권에서 강제경매에 넘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 보험금 체납했나 봐요. 그래서 압류하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땅 주인이 이 건물을 대위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하고 이 땅 주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피보존 권리, 즉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등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토지주가 왜 그 가처분 등기를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니까 못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집 낙찰받아도 괜찮을까? 왜냐면 이 집이 현재 만 유차에 대해서 최저가가 2,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야, 이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면은 나 이거 2천만 원에 사가지고 이 토지주한테 지료 내고 한번 여기서 살아볼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괜찮은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쓰고 부동산에서 경매물건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공유지 필터 보면은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남의 땅이에요. 건물이 그 땅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 땅 위에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남의 땅입니다. 이 토지가 이렇게 국유지에 붙어 있고요. 2020년도에 토지가 경매에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토지는 이 토지만 나온 건 아니고 이 토지, 요 앞에 있는 땅, 그 다음에 요 땅까지 모두 경매에 나왔었어요. 이 세 개의 필지가 1,300만 원 가량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이걸 주의해서 보세요. 자, 이 토지, 이 세 개의 토지가 낙찰됐던 시점은, 소유권이 바뀐 시점은 2021년 8월 달입니다. 2021년 8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토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0월 달에 소유권 바뀌고 불과 2달 만에 이 두 개의 토지의 주인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건물이 놓여있는 땅은 못 팔았고 옆에 있는 땅 요 두 개는 팔은 거예요. 제가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요 땅을 바로 요 옆에 집에 계신 분이 샀더라고요. 요 두 개의 땅을 합쳐서 230만 원에 팔았네요. 230만 원에 팔았으니까 1,300만 원에서 230만 원은 현재 회수를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을 낙찰을 받는다면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이 집은 마당은 없습니다. 이미 마당은 팔렸어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지상권 주택이라고 해도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답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4년 6월 사진으로 가장 최근 로드뷰예요. 불과 몇 달 전이죠. 지금 보시면 이 마당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고 집은 그 농지 뒤에 가려져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 토지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띠를 쳐놨습니다. 이렇게 띠를 쳐놨어요.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요 띠를 사다가 아니면 주워다가 이렇게 띠를 치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 띠를 누가 쳤을까요? 이렇게 띠를 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그냥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농사 짓는 분, 즉 이 땅 주인이 이렇게 띠를 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땅 주인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은 2021년도에 토지를 낙찰받았던 토지 낙찰자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띠를 쳐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만 낙찰받는다면 아무리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도 여기에 살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토지 낙찰자. 토지를 낙찰받아서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 건물을 싸게 낙찰받으려고 했던 게 원래 이 토지 낙찰자의 의도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진 않았지만 다른 금융권에서 이 건물을 경매에 넘겨줘서 어쩌면 이 토지 낙찰자에게 이 건물을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 낙찰자가 이 앞에 있는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낙찰받아도 본인도 이 집을 잘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이거를 팔고 싶어도 이 앞마당이 없는 집을 누가 또 사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두 번째로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분은 옆집 아저씨. 이 옆집 아저씨가 이 앞에 있는 땅을 샀잖아요. 그것도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이 더 싸게, 더 많이 유찰되기 기다렸다가 옆집 아저씨께서 이 집을 싸게 낙찰받는다면 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주장해서 이 토지주한테 이 땅을 싸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옆집 아저씨와 이 토지주는 아는 사이죠. 이미 이 앞 땅을 서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잘 얘기해서 야, 이 땅도 싸게 팔아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옆집 아저씨는 좋겠죠. 자기 집도 있는데 옆에 별채까지 생기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이 토지 낙찰자가 이 앞땅을 옆집 아저씨한테 판 게 굉장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당시에는 아마도 이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부라도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요 앞에 있는 땅을 팔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른 금융권에서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길지, 그런 행운이 미래에 나타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